셀트리온, 베그젤마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시장과 더불어서 반등에는 성공. 셀트리온 오늘 플러스 1.62%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헬스케어 플러스 3.03%, 제약은 플러스 3.60%의 상승세를 보이면서 세 종목 모두 전일에 비해서 거래량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전일 폭락했던 시장 전반의 모습이 오늘은 반전이 되면서 반등을 했죠. 외국인들은 거래소 시장에서 오늘도 327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600억 이상의 매수 우위를 보이잖아요. 그리고 기관들도 거래소 시장에서는 1275억의 매도였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828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현 상황에서 앞으로 거래소 쪽에 어떤 대형주들은 선별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 있는 코스닥 쪽의 중소형주 쪽 이러한 전략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장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그리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9월달에 유럽 학회에서 발표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 셀트리온 그룹 세 종목 반등세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보도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와 베그젤마가 9월달에 유럽 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레미시마 SC는 그룹 내에서 차세대 성장 기반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다. 그렇죠. 그리고 유럽 시장 론칭 2년 만에 올해 1분기 점유율이 9.1%를 달성했다 해서 레미시마 SC에 대한 기대감을 밝히면서요. 구체적으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특히 우스테키누마브이라는 이 성분 자체가 건성과 관련된 쪽에 약효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럽 피부과학회 학술회의가 9월 7일부터 10일까지 열리잖아요. 여기서 판상건선 환자에 대한 CTP43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입증하는 글로벌 임상 3상 28주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상 3상은 지난 5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오리지널인 스텔라라가 중요한 것이죠. 시장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요. 2021년에 우리 돈으로 약 12조 1700억 정도를 기록한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이 스텔라라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시장이 가장 큰 것이 휴미라 쪽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쪽이 바로 스텔라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라 대해서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에서 유럽 종양 학회가 열리잖아요. 여기서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한 베그젤마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발표를 할 예정에 있는 것이죠. 베그젤마는 항암 치료제잖아요. 오리지널인 아바스틴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에 대해서 베그젤마가 유럽에서 판매 허가를 획득을 한 것이거든요. 올 하반기에 유럽 출시를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베그젤마 쪽에 베바시주맙 시장 규모 역시 우리 돈으로 약 8조 5,400억 정도가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이미 유럽에서 허가가 나오고 올 하반기에 유럽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베그젤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베그젤마는 항암 항체 바이오시밀러죠.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할 수 없도록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서 암세포의 정식을 억제하는 표적 항암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응증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오리지널인 아바스틴과 똑같은 적응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이 베그젤마에 대해서 이미 지난 4월 달에 임상 결과에 대해서는 미국 암연구학회에서 미국에서 먼저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서 딴 거 없죠. 오리지널 의약품과 효능, 동등성 및 안정성이 확인됐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럽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유럽 종양학회에서 베그젤마의 임상 3상에 대한 후속 결과를 발표를 한다. 자, 그렇다면은 베그젤마죠. 글로벌 베바시주맙의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게 되면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8조 5천억 정도로 잡고요. 미국 시장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유럽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먼저 유럽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인데요. 물론 베그젤만은 유럽 시장에서도 미국 시장에서도 다른 시장에서도 앞으로는 직판 체제로 갈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베그젤마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퍼스트 무브가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인데요. 유럽 시장에 대한 데이터는 별로 없는 상황인데요. 얼만큼 유럽 시장부터 침투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그보다 더 큰 미국 시장 상황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발표된 미국의 바이오 시장 7월달 시장 점유율을 품목별로 보시게 되면요. 요 밑에 보시면은 베그젤마가 들어가는 베바시주맙이 있는데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오리지널인 로슈 그리고 바이오시밀러적인 암젠, 화이자 이렇게 미리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지금 후발로 들어가는 상태인데 이 시장을 보면요. 오리지널인 아바스틴은 시장 점유율이 18.5%밖에 안 되는 것이고 암젠이 46.4% 그리고 화이자가 35.2%이기 때문에 유럽 시장도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특히 미국 시장에서 내년에 베그젤마가 어느 정도 시장을 침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미지수잖아요. 왜냐하면 암젠과 화이자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두 군데서 거의 다 꽉 잡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시장을 이렇게 보시면요. 인플렉트라가 들어가 있는 인플리시맙 시장도 보시면은 오리지널과 함께 사파전이잖아요. 그리고 트룩시마가 들어가 있는 항암제 시장 쪽도 사파전이잖아요. 그리고 허주마가 늦게 들어갔는데요. 여기는 경쟁이 더 심하죠. 6개 업체가 오리지널까지 경쟁을 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베그젤마가 들어간 시장은 아직 이 3파전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을까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생각처럼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그젤마가 이미 유럽에서 판매 허가가 획득이 됐잖아요. 8월 달에. 그리고 유럽 시장에 올 하반기에 들어가고 미국 FDA에서는 아직 베그젤마에 대해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물론 신청은 2021년 9월 30날 한 상태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 내에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 시장의 베그젤마는 내년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유럽도 미국도 베그젤마는 후발주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텔라라가 되겠는데요. 이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쪽은 유럽 쪽에 2024년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미국 쪽에서도 2024년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쪽은 조금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가 유럽 피부과학회에서 임상 3상 결과를 발표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스텔라라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리지널사는 존슨앤존슨이고 제형은 정맥주사형과 피하주사형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정맥주사형이고 피하주사형이거든요. 그리고 적응증은 근선성 관절염 이런 쪽이고요. 그런데 이 오리지널인 스텔라라의 특허 만료는 2023년 9월입니다. 아직 특허가 만료가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2조 1700억이니까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가운데서 휴미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2023년 9월에 특허가 끝나는 것이니까요. 아직은 아무도 못 들어간 상태죠. 그러나 경쟁자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경쟁자가 있는 것이죠. 암젠과 포미콘이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22년 올해 5월 달에 임상이 완료가 됐고요. 9월 달에 이번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암젠은 이미 4월 달에 임상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미콘 역시 지난 8월 16일 날 자체적으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한 상태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리는 것이잖아요. 2023년 9월 이후부터. 그렇다면 바이오시밀러 쪽에서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퍼스트 무브가 누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이 과연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쪽에서 퍼스트 무브로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물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상황들을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누누이 강조 말씀드렸습니다만 2022년 3분기와 4분기의 실적은 유럽 시장에서의 램시마 에셋이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램시마 즉 인플렉트라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앞으로의 베그젤마라든가 유플라이마도 있잖아요. 그리고 스텔라라 미국에서의 램시마 에셋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상황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선적으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럽 시장에서의 3, 4분기는 램시마 에셋이 그리고 3, 4분기 미국 시장에서는 인플루에트라에 초점을 맞추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상은 나쁜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을 외국인들이 43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죠. 시티그룹 창구에서 42,000주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JP모간 창구에서 24,000주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22,000주를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공매도 약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급락하면서 나왔더니 갭이 오늘 조금 메꿔지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다행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여기서 내일부터 치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일 바로 또 조정이 나올 것인지는 시장 상황을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헬스케어도 외국인들이 34억의 매수 우위를 보입니다. JP모간 창구를 통해서 26,000주, 시티그룹 쪽에서 2만주가 들어왔죠. 오늘 시티그룹 창구에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48,000주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기관들도 7만주 매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공매도는 다시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헬스케어 역시 갭을 오늘 거의 다 메꾸는 모습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제약은 오늘 외국인들이 4억의 매수 우위면서요. 장대 양봉을 크게 만들어주면서 갭을 거의 다 메꾸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전저점의 지지대를 지키려는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외국인들이 5,400주, 기관들이 만주의 매수 우위를 보이고 공매도는 크게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물 부담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오늘 거래량이 나오면서 현재 가격대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가장 많은 지지선이 왔다. 따라서 이 가격대에서의 손바뀜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지지선으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 역시 같은 개념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의 움직임은 시장 상황과 예외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지만 그러나 3분기와 4분기의 실적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